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요한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다른 사람과 분쟁 중에 있어서 소송이 이미 시작되려고 하거나 이미 소송이 시작된 분들일 것입니다. 또는 이미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 도대체 왜 패소했는지 납득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법관과 변호사로서 24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송으로 비화되지 않을 많은 사건들이 서로 잘못된 사실인식, 또 오해, 감정 등으로 인해 휘발유처럼 걷잡을 수 없이 소송으로 불붙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해,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 가능하면 소송을 미리 예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패소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승소하는 사람 역시 피해와 손실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굳이 이 사건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소송 위주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소송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사례를 많이 준비하였는데요. 정말 상대방이 말이 통하지 않고 위법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부득이 소송을 불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배수진을 치고 제갈량의 비책, 장비의 저도성을 갖추고 뚫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 부득이한 경우 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법원에 있는 소송 중에 약 3분의 1 정도 불필요한 소송에 관해서 통찰과 해안을 드리고자 준비한 영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 사항 딱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내 상황을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패소의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제3자 시각을 알아보고 진실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진실로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특히 그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이 본질적 의무인지 아니면은 부수적 의무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이행 시에 상대방이 부성하고 불친절한 경우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대방의 행동과 상대방의 계약상의 본질적인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다릅니다. 따라서 이를 냉정하게 구분하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친지, 지인들이 모두 자기가 맞다라고 한다라고 저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런 패소의 지름길입니다. 변호사 사무소에 상담을 오는 분들은 이미 자기 주변 가족, 친구 3명 내지 5명으로부터 자신의 분쟁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 주변의 친지들은 모두 상담자에게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상대방 나쁜 사람이네. 갑질 아니야? 당신이 분명히 승소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말해줬다고 저에게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재판이나 소송의 결과도 과연 그럴까요? 재판, 소송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사실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법률 적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실관계에 관해서 그 파악과 설명부터가 그릇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을 하기 때문에 A라는 분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관계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자신의 해석, 주관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사실관계, 주관에 의해서 판단한 사실관계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전달된 사실관계 자체가 객관적이고 정확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많은 인지적 편향과 논리적 오류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부가시켜서 기억장치에 저장을 해놓게 되고 또 누구에게 이거를 전달하고 말할 때에도 설명할 때에도 유리한 사실만 강조하게 되고 또 이것이 채색되고 말을 반복하면 할수록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 또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이나 객관적 사실이 소홀하게 취급되고 묻히게 됩니다. 잠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누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친지 역시 처음부터 가공된 이미 1차로 정리되고 걸러진 사실관계만을 듣기 때문에 객관적 조언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 면전에서 그 사람 앞에다가 그 사람 말이나 판단이 오류 가능성이 있다,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것이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강합니다. 관계가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면전에서 객관적 조언을 하거나 판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서 엉거주춤 맞장구를 친다든지 동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제대로 주변 사람들, 친지들이 듣지 못할 경우가 많다. 두 번째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전통, 사회적 분위기가 냉정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관계가 손상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처음부터 입장부터 제대로 객관적 조언을 듣기가 어렵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법률가나 법관들이 사람들의 기억이 쉽게 희석되고 또 왜곡되고 사라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되는 경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든지 부분과 전체를 혼동한다든지 또 부분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이를 알고 이겨내는 것, 극복해야만 우리가 객관적인 분석과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일단 어느 견해를 가지면 이에 반대되는 다른 견해에 부합하는 증거나 설명을 무시하는 그런 심리를 의미합니다. 자기 입장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과만 대화를 하고 또 그러한 증거만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대편 주장이나 증거는 일부러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확증 편향의 대표적 사례가 무엇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관해서 다양한 신호, 정보가 미국 측의 태평양 함대 총사령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자신이 믿는 믿음, 즉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리가 없다라는 믿음에 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신호를 무시한 사례에서 확증 편향 대표적 사례가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동조 의견으로 인해서 쓸데없이 소송을 개시해서 패소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수백 건 수천 건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소송 사례 하나를 단순화해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은 상당히 긴장되고 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불이행이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의 과정입니다. 어느 경기도 용인 토지 매매건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인허가권을 포함해서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에 매도인은 인허가권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은 당연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매수인이 제때 잔금을 가져오지 않고 또 잔금 지급에 관해서 의견도 없었기 때문에 잔금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야?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알아봤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허가권을 넘겨준다는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미리 설명하고 고지하고 또 준비를 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매수인 입장은 어떨까요? 매도인이 인허가권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왜 말이 없지? 인허가권 확보를 못했구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3억에 샀지만 4억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주변 부동산들이 권유하는구나 오해하게 됩니다.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먼저 잔금을 준비하지 않고 미리 예고를 안 했기 때문에 상대방 매도인 역시 인허가권에 관해서도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고 또 준비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허가권은 인감증명서에다가 인허가권 양도증서에 도장을 찍어주어서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양도증서 도장 날인이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또 인허가권 넘겨주는 거에 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도인은 주변 친구들에게 상의를 합니다. 그 결과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매수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반대로 매수인 역시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상의를 한 결과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속하게 서로 소송으로 빠져들고 서로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반드시 패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패소한 사람은 시간을 다시 거꾸로 돌려보면 소송이 불붙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객관화해서 보고 상대방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합리적 해결책을 강구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 두세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토지를 43억 원에 매매한 사례에서 매매계약상의 잔금일에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이 잔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히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규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반대 입장에서 볼까요? 매수인은 4만 7천 평을 매도했는데 그 중에 2,400평이 하천구역이 들어가 있어서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종의 사기 계약이라고 항변합니다. 그 당시 매수인은 큰 시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임직원들은 모두 매도인 책임이다, 매수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표이사에게 강변하였습니다. 매도인이 넓은 하천구역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 입장에서 볼까요? 매도인은 어떨까요? 매도인은 수원에 거주하신 개인 사업가였습니다. 이분 역시 주변 사람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주변 사람들이 매수인이 시행사가 잘못이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매수인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큰 시행사인데 하천구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매수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당연히 하천구역 포함 여부를 알고 있었다. 하천구역에서도 개발 행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개발 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양측 다 각자 자기 입장이 타당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입장이 타당하다는 보강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소송까지 불이 붙습니다. 어느 한쪽은
필패를 하는 것입니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요? 타워팰리스 사례입니다. 입주 시점이 2002년 10월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의뢰인은 2002년 1월 시점에 101평형을 분양가 15억 원에 프리미엄 1억 원을 더해서 16억 원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또 매도한 상대방이 있습니다. 과거 그 2002년 그 당시에 입주 시점이 다가오자 프리미엄이 금방 2억, 3억, 4억으로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의뢰인은 1억 원만을 프리미엄 주고 매수한 케이스입니다. 이 상황에서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자에 등기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은 생각합니다. 프리미엄이 급하게 올라가고 입주일이 다가오자 매도인이 너무 싼 가격에 팔았다고 생각하고 등기 이전을 협조하지 않는구나, 후회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매수인의 입장을 두둔한 것은 주변 중개사, 특히 매수인 측 중개사와 주변 지인들입니다. 매수인은 건설 회사의 대표님입니다. 현재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반대 입장에 서볼까요? 매도인은 어땠을까요?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은행 대출 없이 현금으로 준비하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에 잔금 대출 협조 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갑자기 잔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니 계약 위반은 당연히 매수인이 한 것이다. 잔금 전부를 현금으로 들고 와야 된다. 수표로 들고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잔금 대출 사항에 관해서 협조할 의무를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매도인은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도인 역시 매도인 측 중개사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상을 하면 매도인 측 중개사나 주변 사람들은 매수인 잘못이지 왜 특약사항에 기재를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매도인 입장을 두둔합니다. 그 당시 매도인은 삼성생명 직원분이고 고령의 여자분이셨는데 그 아들과 며느리 이런 분들도 다 주변 친인들도 다 매도인 입장을 동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소송이 붙었습니다. 3심까지 약 4년 동안 소송을 치열하게 하였습니다. 한쪽이 크게 패소하였습니다. 그 당시 소송이 종결되자 처음 분양가 15억, 매매가가 프리미엄 1억 포함 16억 원이었던 것이 소송 끝날 무렵에는 시세 55억 원으로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 패소한 측에서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사실과 법률을 보고 또 원만한 해결을 시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차라리 그때 다른 101평을 매수했다면 4년의 기간 동안에 55억 원 상승에 많은 이득을 남겼을 것입니다. 근데 이득은 고사하고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주는 그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소송 패소, 상대방 소송 비용, 이득 손실, 투자 손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손실이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송을 해보면 대부분 사건에서 원고나 피고 중에 각자 입장이 조금씩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은 조금씩 다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자면 원고 입장이 65% 타당하면 피고 입장은 35% 타당하는 이런 식으로 수치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 강원도 하천구역 사건 타워팰리스의 경우에도 특약상 불기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측 다 어느 정도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법원 판결은 어떨까요? 일도양단입니다. 어느 한쪽은 전부 승소, 어느 한쪽은 전부 패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각자 자기 주변 친지에게 물어보면은 당신 말이 맞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원고 피고가 각각 65%, 35% 타당성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피고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경우에 35%의 타당성이 갑자기 80%, 90%로 급상승하는 것입니다.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고는 분기탱천하고 파사 현정의 자세로 소송에 돌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송으로 가서 판결을 받게 되면 비록 35%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승소, 피고 패소 성적표를 받아들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주변 친지에게 조언이나 상담을 하게 될 경우 상대방의 입장이나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당사자 말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객관적 조언은 불가능한 입장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분쟁 초반에 미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나마 다소 객관적 입장에서 의견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통상은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변호사 사무소에 찾아오게 됩니다. 원고는 어떨까요? 이미 소송 제기하기로 결정을 하고 소송을 맡기려고 변호사에게 찾아갑니다. 소송 제기 여부, 객관적인 판단 사항을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의뢰인은 상담자는 드뭅니다. 변호사에게 찾아가서도 객관적인 사실을 전부 말하기보다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위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관계의 중요한 부분 누락, 착오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담한 사람이 누락하는 부분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 상담 사건을 수임해야 수임료를 받아서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경제적 압박감 또 초조함이 항상 있는 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 사정상 변호사 역시 처음부터 객관적인 입장이 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통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소송 초반에는 양측 모두 자신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소송전으로 돌입을 합니다. 돌격 앞으로 정신으로 진격을 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을 개시하는 경우가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 또 편견과 감정에 휩싸여서 전쟁 개시 결정을
선전포고를 쉽사리 하는 경우와 우리 개인의 분쟁 상황도 너무나 시작점이 유사한 것입니다. 이 사태에서 소송 결말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패소한 어느 한쪽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다행히 승소한 쪽이라고 하더라도 1심 종료 시까지 1년 내지 2년 시일이 소요되고 또 2심, 3심 재판 끝날 때까지 3년 내지 4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소송 비용, 양측 모두에게 큰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감정적 낭비,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핵심 사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확증 편향이 있고 의견 묻는 사람에게 동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주변 친지들을 말을 듣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타당한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첫째 핵심 이유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둘째 핵심 이유는 다시 2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